살아있는 우리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해 주시면 지금은 아픔이 있고 지금은 우리 내가 속한 학교의 재정이나 여러 환경이 허락지 않는 현실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고비를 뛰어넘어야만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강의하고 교육하고 인재로 키워내는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임상에 나왔을 때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희생들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물리치료협회의 미래는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의 앞날은 암울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학생들의 급여가 나오면 졸업하면 210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올해부터 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오르면 간호조무사들이 학원에서 1년 공부하고 나와서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수령에서도. 우리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차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 협회도 그동안 잘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부와도 그리고 복지부와도 이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우리가 구인구직을 하는 모든 난에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연차별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우리 임상생들이 연차별로 내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하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될까요? 생각하지만 됩니다. 왜? 방사선과가 임상에서 1년차 졸업하면 지금 얼마 받겠습니까? 제가 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1년차 방사선과 들어오면 지금 250에서 260달러고 합니다. 그 밑으로는 학생들이 안 와요. 이 친구들이 시장 논리에서가 아니라 나는 교육받을 때 250이 1년차는 월급이 적정 기준이라고 나는 교육을 받고 알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230을 준대요. 그러면 내 급여하고 못 미치니까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네. 그러면 나 안 갈게요. 이렇게 해서 면접만 보고 안 와버립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게 해서 많은 방사선사들이 왔지만 250m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되니까 이제 기준이 됩니다. 병원에서 전국의 방사선사들 급여가 그렇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임상 1년차일 때는 얼마, 2년차일 때는 얼마가 적정선이고 그보다 많이 받으면 모를까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매년 4,500명 이상 임상의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수치료라는 게 물리치료협회가 잘해서 도수치료가 이렇게 되고 우리 근골격계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수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신경계가 훨씬 더 조건이 좋았고 급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졸업만 하면 다 신경계로 가려고 했어요. 그 진단.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비보험이 되면서부터 다 신경계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도수치료 쪽으로 다 옮겨왔어요. 이런 현실은 급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수치료는 정부가 병원에 실비보험, 일반 급여로 통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개인적으로는 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라고 열어준 겁니다. 먹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도 특혜를 받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만 학생들을 미리 임상의 예비 물리치료사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리치료협회에서 학생들을 방치하고
던져놨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학생들 실습 나오면 야 지금이라도 딴 데 알아봐 이런 소리를 하는 실태가 지금 후배들을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 또한 야 너희들 총알바지로 쓰는데 자꾸 불려나가지 마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대한민국에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이 거리로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임상에 곧 3년, 4년이면 나와서 임상에 나와야 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투쟁을 하는 것은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사고 날까 걱정은 되죠. 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임상과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고 교수님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4번의 정기 이사회를 엽니다. 그때 교수협의회 회장님, 교수협의회 회장님을 반드시 이사회에 초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들을 듣고 그리고 협회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3분 안에 저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했던 병원과 임상의 우리 면허증을 가지고 개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상 실습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마음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학제에 대한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도 협회에서 만들고 가려는 그 정책과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렵지만 학제 일원화가 됐으면 간호사들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4년제로 바뀔 게 아니라 먼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전체가 한꺼번에 목표를 2026년을 맞추고 그냥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처지는 학교는 조금 뒤에 옮겨 타더라도 목표는 그렇게 갖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학교도 조금만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한방 부분을 열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대신에 학교에서 금방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한의원 가서 괜히 의협하고 한의원 목에 방울을 2개 다는 거 아니야? 우리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근정심에서 하는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했던 방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올해에 그걸 법제화 시킬 겁니다. 그런데 법제화 시키면 얻는 게 뭘까요? 병원이 돈을 버는데 우리는 별로 돈 버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처방과 의뢰라는 것을 반드시 통해서 방문 재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화 시키는 순간 처방과 의뢰권을 따옵니다. 따오고 나서 백데이터가 안전하다라는 걸 물리치료사만 가서 치료를 해도 안전하다는 백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은 바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애인법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으로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으로 바로 방문 물리치료를 통해서 센터에서 직접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이 열리고 나면 동물 물리치료를 우리는 갖고 와서 지금 그거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수산부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동물물리치료 열 거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필수 인력으로 물리치료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체에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단지에 의무화되는 것처럼 산업체의 예방으로 필수 인력으로 물리치료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으로 우리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그 부분에 여성 골반에 관한 부분들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법들이 물리치료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 안에 센터,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를 농어촌 특별법을 통해서 취약지구에 먼저 시범사업을 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전한 백데이터가 나오면 물리치료사들이 상관오지로 확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정책